금요일 동시호가 구간 진입해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계속해서 코스닥이 우위를 좀 잡고 있는데요. 예상 마감가는 어떻게 집계가 되는지 현재 구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거래소 가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일단 지금은 보합권 정도입니다. 하락으로 잠시 관측이 되기도 하는 등 지금 보합권 정도에서 정확하게 자리를 잡는 모습이고요. 지금은 강보합권 0.01% 오른 지점 2428포인트 정도로 마감가가 집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코스피 지수는 끝까지 좀 보합권에서 흔들리는 모습들, 약세 흐름이 나오고 있는 모습까지도 관측이 되고요. 오늘 확실히 주목을 받는 쪽이 코스닥 시장이죠. 그래서 코스닥 지수 지금 마감가가 점차 올라가고 있습니다. 1.8% 오르면서 현재 801포인트 선으로 마무리 준비 중이고요. 이렇게 된다면 800선을 회복하게 되겠습니다. 사실 지난해 9월 정도까지 800선에 머무르던 이후에 계속해서 주가가 좀 밀리게 되면서 지난 말까지는 굉장히 좋지 않았고요. 1월부터 반등을 주면서 계속 올라오게 되면서 결국에는 3월에 이렇게 800선 터치를 만들어내는 모습인데요. 과연 동시호가 구간 끝까지 유지를 해낼지 이 부분 포인트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급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의 차이점이 있었던 부분들이 바로 외국인 수급의 차이겠죠. 그래서 지금 코스닥 시장에서는 2천억 원이 넘는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 여전히 지지부진한 1,000억 원 안쪽에 매도세에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고요. 어제는 매수세가 큰 폭으로 들어왔었는데 오늘은 일단 다시 한번 빠지고 있다는 점 나타납니다. 그리고 기관은 양시장에서 모두 관망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종목별로도 특징이 많았는데 현재 상한가로 마감 예상되는 종목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한농화성입니다. 이 종목 전고체 배터리 관련 종목이죠. 전고체 배터리 관련 종목들 최근에 또 굉장히 삼성과 관련된 엮이는 부분들 때문에 급등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오늘 한농화성이 거래 제한폭까지 오르면서 16,120원 부근에서 마무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전고체 배터리 관련 종목들 TSI도 지금 좀 올라오는 걸 보니까요. 막판에 조금 더 힘을 주는 모습으로 관측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폴라리스 오피스입니다. 폴라리스 그룹주들이 일제히 좀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인공지능 테마는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폴라리스 그룹이 인공지능 오피스 사업에 진출을 했기 때문인데요. 지난 2일에 AI 오피스 플랫폼 폴라리스 오피스 AI의 사전 예약을 시작한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 폴라리스 오피스 AI가 뭐냐면요. 최근에 화제를 받고 있는 챗 GPT죠. 그러니까 생성형 AI 언어 모델을 적용한 오피스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그룹주들이 일제히 함께 좀 상승 탄력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폴라리스 오피스가 거래 제한폭까지 오르며 현재는 2,440원 부근에서 마무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일단 양시장에서 거래소와 코스닥 이렇게 한 종목씩 상한가로 마감 앞둔 상황이고요. 지금 하한가로 마감 예상되는 종목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종목에 대한 흐름들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현재 거래소에서 한농화성도 이렇게 큰 폭으로 오르지만요. 코스모 신소재, 미래산업, 일진머티리얼즈, 그리고 동원시스템즈, TCC 스틸, SKC까지 전반적으로 2차전지 종목들의 분위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정부가 계속해서 2차전지 산업에 대해서 규제를 해제하고 있는 점도 모멘텀으로 발현이 되고요. 이외에도 정부 쪽뿐 아니라 테슬라 쪽의 기업 발이라든지 2차전지에는 호재가 여러 가지로 돌아가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들 관련한 호재들까지 오늘 흡수를 하면서 계속 급등하는 모습들 현재는 나타납니다. 네, 코스닥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오늘 움직이는 종목들 보시면요. 유진 로봇이 다시 한번 20%까지 탄력 올리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대량 순매수가 있기도 했었는데요. 오늘은 로봇 관련 종목들 중에 가장 세기도 하고요. 여기도 정책 모멘텀이 어느 정도 적용이 됐습니다. 사실 어제 회의가 관련해서 한 가지가 있었는데 로봇이나 메타버스 또 디지털 헬스케어 쪽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혹은 이쪽의 산업에 조금 더 지원을 한다는 그런 규제 방안들이 좀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탄력을 주면서 유진 로봇도 오르지만요. 이지케어텍 같은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들도 함께 상승하는 모습들 관측되고 있습니다. 네, 오후장 들어서 지금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매기가 많이 확산이 되면서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유는 셀트리온 그룹주가 되겠습니다. 이 셀트리온 그룹에서 서정진 명예회장이 지금 경영일선에 좀 복귀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년 임기로 셀트리온 홀딩스를 비롯해서 이제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이죠. 이렇게 사내이사 겸 이사회 공동의장 후보자로 추천하는 선임 안건을 의결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영 일선에 복귀한다며 말씀드린 대로 2년 만이고요. 서 명예회장의 각사 사내이사 겸 이사회 공동의장의 선임은 오는 28일에 열리는 주총과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됩니다. 일단 한번 2021년에 자진적으로 좀 물러났었다가 급격하게 환경이 변화해서 필요한다면 다시 복귀하겠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과연 그렇게 될지 28일까지 또 이 부분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네, 지지부진하던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움직이기 시작하자 오늘 같은 바이오 종목들도 함께 움직이는데요. 대표적으로 무거웠던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오늘장 상승하는 흐름으로 돌아섰고요. 현재도 2% 정도 오름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SK 바이오사이언스라든지 이렇게 계속해서 주가가 크게 움직이지 못하던 종목들도 함께 부각을 받게 되면서 오늘장은 다시 한번 상승 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좀 더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락하는 종목들 가운데 지금 매세 이상이 3시 19분 구간에 거래 제한폭까지 빠지기는 했었네요. 이 스펙 합병으로 상장한 종목이긴 한데요. 마이스 관련 기업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늘 조금 하락하는 흐름도 나타냈고요. 같이 상장을 했었던 나노팀 이 종목은 9시 구간 상한가 터치가 나왔고 현재는 15% 정도 상승으로 마무리 준비하면서 3만 원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같은 IPO 종목들이라도 약간의 분위기 차이가 느껴지고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네, 오늘 보시면 거래소 쪽에서 종근당 바이오 이 종목도 8% 정도 상승세 기록하면서 26,250원 부근이었습니다. 결국에는 개별적인 모멘텀이 조금씩 부각이 되는 그런 흐름들이 있었고요. 종근당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탈모 관련 이런 원형 탈모 치료제가 허가됐다는 이런 소식에 오늘장 함께 움직였습니다. 그 외 효성 첨단 소재 증권가 리포트요가 받으면서 다시 한번 상승하는 흐름들 기록하는 모습 나타납니다. 네, 종목별 흐름들을 읽어드렸는데요. 환율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지금 환율이 보시면요. 오늘 6원 정도 하락으로 출발했는데 계속해서 하락세가 커지더니 결국에는 15원 가까이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1,300원 선을 잘하면 이탈할 수도 있겠네요. 마감가까지 조금 더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은 상당 부분 많이 내려와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동시호가 현재 코스피 지수 마감 강보합권으로 다시 조금 올라온 상태고요. 2,432포인트 선 앞두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전해드리고요. 코스닥 시장 1.9%까지 탄력이 조금 더 붙습니다. 지금 802포인트 선으로 마무리 준비하는 모습 오늘 3월 3일 금요일 동시호가 구간 이렇게 마치고요. 증시도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오늘 국내 증시는 코스닥이 강한 모습을 잡아나는 가운데 일단은 양시장 상승으로 끝났는데요. 주변국 증시들은 어땠을지 함께 둘러보겠습니다. 네, 먼저 마감된 일본 증시 가봅니다. 오늘 일본 증시는 분위기가 참 좋았는데요. 1.5%가량 올랐습니다. 27,927엔으로 오늘 거래를 마쳤고요. 오늘 장중에도 계속해서 상승 탄력을 높여가는 흐름들이 나타났고 그동안 약간 분위기가 좀 지지부진한 모습들이 있었는데 확실히 뉴욕 증시에서 연준발 비둘기파적인 발언이 나오면서 오늘장 훈풍을 그대로 흡수했습니다. 그래서 1% 이상의 큰 폭의 상승을 기록하면서 분위기 좋게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중국 증시 가보겠습니다. 현재 중국 증시는 혼조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상해 종합지수 같은 경우 0.5% 오른 3,329포인트 서 지나가고요. 심천 종합지수는 약보합권으로 집계 나옵니다. 현재는 11,842포인트 선 터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승과 하락으로 상해 종합지수, 심천 종합지수 엇갈리는 모습인데요. 오늘은 중국에서 2월의 차이신 PMI가 발표가 됐습니다. 수치는 55였고요. 지난해 9월 이후 최고치라고 하는데요. 이 차이신은 코로나19가 줄어들고 서비스업이 회복을 하면서 수요와 공급이 늘어 PMI가 올랐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앞서서 있었던 제조업 PMI도 컨센서스를 상회했었는데 이렇게 서비스업 PMI까지 다시 한번 높은 수준을 나오게 되면서 지금 애널리스트들은 강력한 경기 회복 모멘텀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주고 있습니다. 네, 중국에서는 중요한 게 또 내일이 양회가 개막을 하게 되죠. 중국의 최대 정치 이벤트인데요. 지금 시장에서는 올해 중국의 경제 성장률 목표치가 어떻게 나올지 이 부분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장의 전망치는 5에서 5.5% 정도의 목표치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는 점 함께 알아두시면 중국 증시도 예측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개별적인 기업적인 뉴스도 있는데요. 사실 오늘은 살짝 좀 가려지긴 했었는데 이 중국이 자국 메모리 반도체 1위 기업인 양쯔 메모리 테크놀로지에 무려 2조 4,500억 원을 투자합니다. 미국에서 지금 중국에 대해서 반도체 수출 제한 조치를 하고 있는데 자국의 지원을 좀 하면서 위기를 돌파하려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투자는 중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는 신호탄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분석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반도체 관련 종목들에는 확실히 이 부분을 함께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홍콩 증시도 잠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항생지수 같은 경우에는 1.3%까지 상승 탄력 높아지고 있는데요. 2704포인트 선으로 현재는 집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홍콩 증시 마찬가지로 상승세를 기록하는 이유는 양회 개막을 앞두고 산업 지원책을 발표할 것이다. 이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들 함께 나옵니다. 네, 이렇게 아시아 증시들 둘러봤고요. 오늘 환시 마감 어떻게 됐을지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시호가 구간에서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6원 정도 떨어뜨리면서 출발이 일단 나왔습니다. 그리고 11시 구간에는 1,300원 선을 잠시 1분 정도 이탈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1,299원까지 내려가는 구간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1,300원 선을 유지하려는 되돌림 현상이 계속 중간중간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원달러 환율 시장도 계속 오늘은 보합권 정도에서 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결국에 마지막까지는 하락폭이 확대되는 모습으로 관측이 됐는데요. 현재 마감가 살펴보겠습니다. 네, 환율 같은 경우에 현재로 집계가 되는 부분들 살펴보시면요. 일단은 14원 80전 정도 하락을 하는 것으로 마지막 집계는 좀 나오고 있는데 오늘 마감가는 14원 밀렸습니다. 1301원 60전으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1300원 선은 깨지 못했는데 일단은 급락이 나오면서 환율에 대한 진정 분위기는 조금 느껴지고 있습니다. 네, 환시 마감과 함께 아시아 증시 둘러봤고요. 국내 시장은 어떤 모습으로 마감됐을지 시황센터 다녀옵니다. 오늘 양시장 일제히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그중에서도 코스닥 시장의 활약이 눈에 띄었는데요. 작년 9월 이후 6개월 만에 800선을 회복해줬습니다. 간밤 미국에서는 연준 총재의 통화 완화적인 발언에 힘입어서 달러가 약세를 보였고요. 이렇게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됐습니다. 하지만 오늘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시장 쪽으로 수급이 조금 더 집중은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코스피 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 오늘 전일 종가 대비 0.17% 강보합으로 마쳤습니다. 전일 종가 대비 4.2% 상승했고요. 오늘 종가 2,432포인트 부근에서 소폭의 상승으로 마쳤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흐름 분봉 차트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장 초반에는 2,440선을 터치하면서 소폭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탄력을 줄여가면서 장중에 약보합으로 전환되기도 했는데요. 일부 하락폭은 회복은 됐지만 2,430포인트 부근에서 계속해서 횡보하는 흐름을 이어갔고요. 오늘 종가 역시 2,432포인트 부근에서 소폭의 상승에 그쳤습니다. 이어서 수급 현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쪽에서 외국인 매도세가 짙었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943억 원 순매도했고요. 그 뒤로 개인과 기관 쪽에서 다소 제한적인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오늘 기관이 341억 원 순매수로 마쳤고요. 개인 쪽에서도 250억 가까운 소폭의 순매수로 마쳤습니다. 이어서 업종별 현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탄력이 그렇게 강하지 않다 보니 오늘은 그래도 좀 상승 업종이 다소 좀 적었습니다. 하지만 먼저 비금속 광물 섹터가 3.36% 오름세로 마쳤고요. 그 뒤로 의약품 섹터와 화학 섹터가 일제히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제조업종 역시 0.5% 상승으로 마쳤고요. 그 뒤로 통신 섹터가 0.4%대의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하락업종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쪽에서 대체로 금융 섹터가 부진했습니다. 먼저 보험업종이 2.34% 하락으로 마쳤고요. 그 뒤로 증권 섹터와 금융 섹터가 1%대 하락을 보였습니다. 먼저 오늘 금융 섹터 가운데 은행주가 일제히 하락을 했는데요. 금융당국이 개입을 하면서 주가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 뒤로 운송장비 섹터가 0.5% 하락했고요. 그 뒤로 해운주들 쪽으로 차익 매물 나오면서 운수창고 업종 역시 0.44%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장 시총상위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총 상위주 가운데 오늘 2차전 지주들 강세를 주목받았습니다. 먼저 LG에너지솔루션이 0.56% 오름세로 마쳤고요. 삼성 SDI, LG화학, 일제히 2%에서 3%대의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2차전지 관련 종목들에 비해서 대체로 빛을 보지 못했는데요. 먼저 SK하이닉스 이틀 연속 하락하면서 오늘도 역시 1%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 하루 만에 하락 전환했고요. 오늘 종가는 0.5%가량 밀리면서 65,50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이오주들 대체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대표적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2% 상승하면서 788,000원 기록했고요. 그리고 셀트리온 역시 강세로 마쳤습니다. 그리고 현대차와 기아 어제장 상승세를 보였지만 오늘은 일부 차익 매물 나오면서 현대차가 1.34% 하락하면서 176,100원으로 마쳤고요. 기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0.5%대 강세를 지켜줬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장 특징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2차전지 관련주들이 상승했습니다. 간밤 테슬라 주가는 하락했지만 반대로 우리 국내 시장에서는 관련주들이 상승했는데요. 앞서 열린 테슬라 인베스터데이에서 기대와는 달리 반값 테슬라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투자자들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이렇게 테슬라 주가 또한 간밤 5% 가까이 밀렸는데요. 하지만 국내 2차전지 관련주들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정부가 관련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는데요. 2차전지와 전기차 시장에 대한 규제를 풀어서 약 2조 8천억 규모의 투자를 창출하겠다고 밝히면서 관련주 쪽으로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먼저 포스코 케미칼이 오늘장 5%대 상승하면서 22만 9천원 기록했고요. 그 밖에 SKC와 일진머티리얼즈, 일제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한농화성이 오늘장 가장 뚜렷한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오늘 종가 16,120원 터치하면서 상한가로 마쳤습니다. 그리고 코스모 신소재 역시 15%대 강세로 마쳤고요. TCC 스틸 역시 10% 가까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반대로 코스피 시장에서 오늘 은행주들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금융당국이 기존 은행의 과점체제를 막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섰는데요. 금융위가 은행권 경쟁 촉진을 위해서 신규 은행 추가 인가와 또 비은행권의 업무 영역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정 요건을 충족한 저축은행은 지방은행으로 또 지방은행은 시중은행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논의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은행의 과점체제가 바뀌게 되면 기존 대형 은행들의 수익도 줄어들 거란 부담감이 나오면서 약세를 보였습니다. 먼저 대형주 가운데 우리금융지주 2% 가까이 밀렸습니다. 오늘 종가 11,710원으로 마감했고요. 그리고 기업은행이 1.8%대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 밖에 신한지주와 하나금융지주 일제히 1%대 하락을 보였고요. 그리고 제주은행이 3.5%대의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상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코스닥 지수 전일 종가 대비 1.93%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15.23포인트 올리면서 802.42포인트 기록하고 마쳤는데요. 자세한 내용 분봉 차트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 790선 상에서 1% 안팎의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이후에 790선 상단에서 견조한 흐름을 이어나갔는데요. 장 후반부 들어 800선 돌파해줬습니다. 오늘 고점 802포인트 터치하면서 오늘 고점 부근에서 탄력 지키면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현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이 하루 만에 순매수로 전환했습니다. 이렇게 매수폭이 점차 확대가 되면서 지수 상방 압력을 더 키워나가는데요. 오늘 외국인이 2,280억 가까이 순매수한 가운데 개인과 기관이 팔았습니다. 오늘 개인 쪽에서 1,820억 원 순매도세 나왔고요. 그 뒤로 기관 쪽에서는 140억 원 소폭의 순매도세가 나왔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총상위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총상위주 대체로 견조한 흐름 보였습니다. 그중에서 2차전지 소재 종목들 일제히 강세로 마쳤는데요. 먼저 에코프로비엠이 14% 상승하면서 18만 2,100원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LNF와 에코프로 역시 일제히 상승했는데요. 오늘 에코프로가 다시 한번 상승폭을 키워나가면서 약 9%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장 첨보 역시 주가 탄력이 뚜렷했습니다. 오늘 9% 가까이 상승하면서 26만 6천원을 기록했는데요. 테슬라가 저가형 배터리로 LFP 배터리에 주목할 경우에 최대 수혜주로 부각이 되면서 오늘장 시세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셀트리온 헬스케어 비롯해서 셀트리온 제약 일제히 강세로 마쳤는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7%대 상승하면서 57,700원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어제여서 오늘도 역시 개인주들의 시세는 좀 잠잠한 흐름 보였습니다. 먼저 카카오게임즈가 0.84% 하락을 보였고요. 그리고 펄어비스 역시 약보합권에서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특징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코스닥 시장에선 로봇주들이 정부 정책발 기대감이 나오면서 상승했습니다. 어제 오후 이창영 산업부 장관이 첨단 로봇 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로봇 산업을 신성장 먹거리로 키우기 위해서 대대적인 지원에 나섰습니다. 특히 로봇 모빌리티 확대를 위해서 제도와 법령 개선을 하고 또 로봇이 도시 공원에서도 보도가 가능하게끔 허용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또 뿐만 아니라 로봇 배송 사업 지원에 대한 계획도 밝히면서 로봇 시장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몰렸습니다. 또 디지털 헬스케어와 헬스케어 로봇 관련 일부 종목들도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정부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재진 환자들에게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겠다고 밝히면서 관련주들이 부각이 됐습니다. 먼저 로봇주 가운데 오늘 유진 로봇이 20%대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종가 6,970원 터치하고 마감했고요. 그 밖에 T로보틱스, 휴림 로봇, SP 시스템스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또 TPC 글로벌 역시 부품주로 부각이 됐는데요. 오늘 장 10%대 상승하면서 3,825원을 터치했고요. 또 비대면 관련 종목 쪽으로 이즈케어텍이 23%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오늘 종가 34,800원으로 마감했고요. 또 인성정보와 디알텍 역시 일제히 상승으로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셀트리온 그룹주가 동반 급등했습니다. 서정진 전 명예회장이 2년 만에 경영에 복귀한다는 소식이 호재로 반영됐는데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셀트리온 그룹은 그룹사별 이사회 자리에서 서정진 전 명예회장을 사내이사 겸 이사회 공동의장 후보자로 추천하는 선임안 건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달 28일 주주총회와 이사회 최종 승인을 남겨두고 이렇게 경영 복귀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를 끌어올렸는데요. 먼저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7% 상승하면서 57,700원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장 역시 15%대의 강세를 보였고요. 코스피 쪽에서 셀트리온이 4.8% 상승으로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